김병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환영합니다. 이번 협상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대미 통상 과제였습니다. 25%에 달할 뻔했던 상호 관세를 15%로 낮췄습니다. 우리 수출 품목의 경쟁력을 지켜냈습니다. 명백한 국익 중심 성과입니다. 이번 합의는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한미 산업협력과 동맹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국익을 실현할 능력 있는 정부임을 다시금 입증한 셈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일방적 양보가 아닌 상호 호혜적 외교를 통한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최우선적으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 대응 TF는 윤석열 씨가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습니다. TF는 윤석열에 대한 특혜 의혹과 수용 환경을 직접 점검했습니다. 현장 점검 결과 윤석열의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식사와 운동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구치소 핵심 관계자는 수사를 못 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김건희 특검은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제 더 이상 건강상의 이유 등 구차한 이유를 들어 국민을 기만하지 마십시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모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김용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국무위원입니다. 특검팀은 이상민 전 장관이 평시 계엄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임에도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했다고 본 것입니다. 나아가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 주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 전 장관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하며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상민에 이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을 포함한 다른 국무위원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를 해서 내란의 전모를 밝혀야 합니다. 국방홍보원의 기강회의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최근 국방일보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취임사에서 핵심 메시지였던 12.3 비상계엄과 문민통제 관련 발언을 의도적으로 누락했습니다. 장관을 무시하고 지휘지침을 정면으로 거스른 것입니다. 또한 지난 7월 29일 뉴스토마토 보도에 따르면 국방홍보원장인 최일 원장은 실무자와의 메시지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을 두고 북한 대변인, 종북 좌파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명백한 정치 개입입니다. 공직자의 윤리를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군 언론을 사유화한 심각한 사례입니다. 최일 원장에 대한 강력한 인사 조치를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이 전한길 신천지 수령에 빠졌습니다. 당대표 후보에 이어 최고위원 후보들까지 전한길 면접에 줄대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적으로 내란 정당임을 자인하고 있습니다. 당대표 당선 이후 윤석열을 아련하겠다는 후보도 나왔습니다. 명태균은 유여해 최고위원 후보를 지원 사격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김문수 후보는 전한길이 무슨 극우인가라며 두둔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둔 국민의힘 행태는 점입 가경을 넘어서 통제 불능 정치 몰락입니다. IMF가 내년도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4%에서 1.8%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국제기구가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 효과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추경 효과, 정치 불확실성 해소, 소비 투자 심리 개선이 주요 배경으로 제시됐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실용적 시장주의와 미래 전략 산업 중심의 투자 기조가 현실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민생 회복의 동력은 이어져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을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이현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